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연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 아마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닐까요? 갈릴레이,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의 계보를 잇는 물리학자가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최근 스티븐 호킹 박사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티븐 호킹 박사 직접 만나신 적은 없죠? 네,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1942년생이니까 벌써 70이 넘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22살에 그 루게릭병에 걸려서 네. 벌써 1960년대에 루게릭병에 걸렸으니까 그 40년 이상을 했다가 그래도 그 전신 마비 상태이지만 오로지 연구만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My Brief History 자서전을 썼습니다. 네. 1분에 한 3자 정도밖에 의사표현을 못한다 그래요. 전신 네.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자서전을 썼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태어나서 살아온 날들 그리고 자기가 연구했던 얘기들을 쭉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자서전을 쓰기는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네. 그런데 1942년 1월 8일생입니다. 1942년 1월 8일 이 날이 바로 언제냐 무슨 날이냐면 갈릴레이가 돌아가신 지 딱 300주년 되는 날이에요. 또 마침 그런 예, 날이군요. 1642년 1월 8일 날 갈릴레이가 죽고 그리고 네. 300년이 지난 그날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세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을 거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잖아요. 보통 위대한 과학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 잘했을 것 근데 같은 중고등학교 생각이 드는데. 때는 반에서 한 20등 정도, 중간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대학 가서도 3년 동안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이었는데. 네. 근데 하여튼 196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2살에 루게릭병에 걸리고 나서 오히려 네. 더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다른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머리를 가지고 연구에만 집중을 했기 했군요.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네. 또 이제 거의 신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인간들이 또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타임머신 얘기를 하면서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또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생긴다. 네.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네.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과연 노벨상을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못하지 않았나요? 왜 못했을까요? 가장 위대한 과학자니까 뉴턴서부터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을 잇는 네. 정말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노벨상이 없어요. 노벨상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이제 물리학 중에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네. 우주론이라든가 양자역학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네. 이분의 이론은 입증이 안 돼요. 이 천문학 중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론들이 실제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입증을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론은 거의 맞는 것 같다고 긍정을 하지만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직까지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네. My Brief History, 스티븐 호킹 박사의 70년 삶을 가서 쭉 적으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좀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네.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류에 공헌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스티븐 호킹 박사의 자서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어떤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과정을 천천히 되짚어 볼 수 있는 자서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초대형 우주 화산 폭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초대형 우주 화산 사진은 나사 위성이 수년 전에 촬영한 것으로 태양계에서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는 목성의 위성 이오의 화산 활동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오는 최대 높이 400km의 용암과 먼지 등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별뉴스 오늘은 초대형 우주 화산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300km가 넘는 높이로 용암을 분출하는 초대형 화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화산은 목성의 위성 2호에서 분출된 화산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이렇게 큰 화산이 가능한 건가요? 네, 사진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네. 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죠. 네. 그 목성에서 큰 위성 4개가 이제 거의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해서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 순서대로 있어요. 네. 그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이오입니다. 자, 목성이 지구보다 질량이 한 300배 이상 더 무거워요. 네. 그런 이 큰 행성 앞에 자그마한 위성이 있습니다. 이오는 거의 지구의 달하고 비슷한 정도 크기예요. 네.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평균 한 38만 킬로미터 되죠. 목성과 이오의 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한데 그 앞에 있는 행성은 지구보다 300배 이상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중력이 이오에 작용을 하겠죠. 네. 그죠? 그리고 이오 바로 뒤에는 유로파와 또 가니메데라고 하는 위성이 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오를 두고서 큰 위성과 그 옆에 작은 위성들이 계속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오는 그 목성을 돌면서 이 크기가 100m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 잡아당기니까 네. 불안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가 계속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안에서 막 용암이 흘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세졌을 때 갑자기 팡팡 터지겠죠. 네. 그래서 목성이 잡아당기는 압력과 유로파나 가니메데가 잡아당기는 압력들 이런 것들이 축적됐다가 한 번씩 빵빵 터지는데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위성이기도 해요. 화성에 있는 그 올림푸스라는 화산이 높이는 한 2만 미터 정도, 20km 되지만 거기서는 이미 죽은 화산이고 현재 살아있는 화산 중에서 가장 높이 오르는 게 2호의 화산인데 네. 가장 높이 터졌을 때는 한 400km 이상도 올라간다 합니다. 400km나요? 예, 그러니까 솟구치는 걸 상상한다면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정말 불기둥이 치솟는 건데요. 네. 물론 이제 태양에서 솟구치는 홍연만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것은 덩어리가 막 움직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그런 화산이 목성의 위성 2호의 화산인데요. 근데 사실 이것이 뭐 최근에 찍힌 사진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찍었다가 나사가 이번에 공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냥 모든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도배를 하더라고요, 이 사진들이. 네. 근데 300km 가까이 높이 솟구치는 목성의 위성 2호의 화산. 하지만 우리한테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에는 다행이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목성의 위성 2호에서 이렇게 큰 화산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목성과 목성의 중력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네. 유로파 가니메데 같은 가까이 있는 위성들과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상호작용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호가 작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높이 솟구칠 수 있는 거다. 중력이 세면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높이 솟구쳐서 한눈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우주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분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